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시장 코스피는 좀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나와서 좀 다행인 부분은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시장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를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나 할지 모르겠다, 갈피를 못 잡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황,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 오히려 지금이 왜 기회인지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은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 당연히 너무나도 아쉽고 막 피눈물 나고 미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합권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아쉬운 흐름 자체는 남아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을 딱 최근에 놓고 보면은 단기 변동성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급락을 했던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반등,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경기주들 사이에 롱숏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둘 다 갈 수는 없어요. 하나가 가면은 한쪽이 눌리고 또 반대쪽이 가면은 또 이쪽이 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가 지금 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어서 시계제로 시야가 가려져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는 분명히 있지만,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들도 언더슈팅 구간에 진입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반발 매수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방향에 대한 기대보다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은 기존의 뭐 주식 수,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현금 비중을 확대를 좀 하시고, 이 모멘텀이 있는 알파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자체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지금의 시점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뭐 KG 이니시스, 어제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18,000원 이하로 여러분들 천천히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세요. 당연히 이 종목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 뭐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뭐 거래 확대 지속, 그리고 뭐 수익성이 높은 해외 가맹점, 중소형 가맹점 중심으로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은데,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가 뭐냐라고 하면은 K뱅크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K뱅크가 최근에 국내외 주요 증권사 입찰 제안서를 좀 발송을 하면서 연내 코스피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은 실적도 굉장히 나이스하지만 플러스 알파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할적으로 매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만원 이하로 좀 모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는 같이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빠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목들 저거 겁나 빠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인 거는 확실해요. 근데 빠지네, 더 사야지, 나는 이거를 평단 관리를 해서 크게 먹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것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너무나도 좋잖아요.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실적도 좋은데, 또 플러스 알파가 뭐냐,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이슈, 요게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뭐 급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잘 모아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따 뒤에다가도 좀 LNF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시장이 빠졌을 때는 우리한테는 정말로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을, 저는 뭐 종목을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그냥 편안하게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다 편안하게 모아가서 순서 기다리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크게 먹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뭐 이렇게 수익 인증적인 부분이 사조대림 이런 것들이 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똑같아요. 실적이 너무나도 깡패, 그 다음에 같이 있는 섹터 내에서도 저평가받는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드리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급하지 않게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셔야 되고, 이 플러스 알파 종목들, 알파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순하게 그냥 이익 모멘텀 땡이 아니에요. 뒤에 뭐가 붙어줘야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더 수익을 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서 하락이 끝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당연히 시장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좀 짜증나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은 더 밀려야 된다. 가격이 내려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겨야 오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모멘텀 자체가 지금은 부재해요. 모멘텀이 없는데 그냥 시장을 꾸역꾸역 올린다? 이거는 오히려 꾸역꾸역 올렸다가 한번 뭐 시장 미끄러지면은 너무나도 크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냥 아싸리 지금 밀려나서 가격적인 메리트, 정말 싸다, 이제는 정말 시장에서 종목들이 너무나도 싸다,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좀 화끈하게 반등이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국 지금 눈치보기 장세가 조금은 이어지고 있다. 모멘텀이 부재하다 보니까는 뭐 당연한 거고, 뭐 만사가 피곤하니까 굳이 이런 장에서 현금화하고 관망을 하겠다, 이런 투심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연초부터 저번 주에 이어서 뭐 이번 주도 계속 하락장인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단순하게 시장이 빠지니까 내가 힘들고 내 계좌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하락을 해서 시장이 크게 밀리면은 결국 대박은 하락장의 끝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 우리가 잘 이용을 해서 들어가서 좋은 종목을 들어가서 많이 먹고 나오면은 정말로 그게 대박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VIP 방에서 조정이 나왔을 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항상 있어요. 이거는 뭐 저희 방만의 확실한 뭐 방법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이거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내일부터는 정말로 준비를 해서 들어간다. 금액도 비중 안 찍어드려요. 제가 웬만하면은 뭐 비중, 종목들에 대해서 뭐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리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비중 없어요. 100%를 살 거다 120%도 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그만큼 자신이 있고 확실하고 금액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는 이게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이건 뭐 거의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수두룩 빽빽이라서, 저희 방해 어떻게 보면은 필살기 중에 하나다.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은. 자,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회비 여러분들 그 이상을 다 뽑아 드릴 테니까 믿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편안하게 오세요. 뭐 긴 말 안 할 거예요. 뭐 수익 인증 이거 봤죠? 안 해요. 여러분들 오세요. 정말로 나는 지금 계좌 때문에 힘들다? 오세요. 금액으로 그냥 한번 때려버려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 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뭐 재작년 3월에 코로나가 터지고 증시가 폭락한 후에 그때 뭐를 샀어도 다 2배에서 5배를 올랐어요. 안 오른 종목이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금리 인상 리스크 이거 절대 길게 적용될 거는 아니에요. 단지 수급 때문에 단발성 악재고, 금리를 왜 올려요 여러분들? 왜 올려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올리는 거잖아요. 원래 증시는 금리가 강할 때 더 강하게 올라요. 금리가 낮다라고 해서 증시가 강하게 오른다? 이거는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하시기 쉬운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경기가 좋아서 금리도 오르고 증시도 오르고 내 월급도 오르고 다 완만하게 오르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니까, 금리 인상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해서 악재예요, 이거 진짜 망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가 이걸 가지고 거시적으로 봤을 때 악재라고 소문을 내는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절대 악재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은, 정말 지금 시장이 너무 막 징글징글하게 빼고 흔들고 막 나가 떨어져라 뭐 이런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뭐 빠지면은 더 사야지 생각을 했고, 저도 뭐 여러분들한테 뭐 VIP 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리딩을 빠지면은 겁먹지 말고 더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도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상 진짜로 빠지면은 막 선뜻 사기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막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정말로 실적이 괜찮은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더 사세요. 오히려 싸졌을 때 사야지 왜 자꾸 비싸졌을 때 살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오늘 뭐 시멘트 쪽을 제외를 하면은 정말 오전에 시멘트 쪽의 상승적인 부분이 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는 딱히 단타할 만한 것도 보이지 않는 그림이고, SG 세계물산, 뭐 SG 글로벌, 이거는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쪽으로 주택 정책 수혜주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울 근교에 땅이 좀 있다, 뭐 이런 뻔한 모멘텀인데, 제가 지금 건설 쪽 관련해서는 중소형 건설주를 굉장히 많이 눌림목을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눌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VIP 방에서는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할 거고, 뭐 전용진이 멸공을 뭐 SNS에 올렸다라고 해서 신세계 그룹주가 하락을 했다, 뭐 아침 뉴스에도 막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멸공 얘기한다고 뭐 한국 사람들이 불매할 이유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시장이 과하게 하락을 하고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들, 뭐 화장품주부터 해서 다 폭락을 했기 때문에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거고, 신세계가 오늘은 좀 약 반등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은 아침에 조금 오르는 듯한 모습 자체가 나왔다가 뭐 결국에는 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시장을 굉장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다, 오히려 밀려서 저가 메리트가 생겨서 반발 매수세 들어온다, 브리핑 해드렸죠. 여러분들 앞에서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랑, 아 빠지니까 어떡하지 초조하고 막 손톱 물어뜯고 막 미치겠고 다리 떨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내 종목 언제 가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누군가한테 연락을 기다려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면은 더 초조해요. 그냥 내 할 길 할 거 하면서 연락 오는 거를 그냥 급하지 않게 기다리면은 와요. 결국에는 오는데, 이게 연락이 언제 오나 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저가 메리트가 더 생기면은 이거는 좀 한번은 크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코스닥도 계속 하방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정말로 무리하게 뭔가 막 머리부터 들이밀고 이런 시장은 아니다. 우리가 막 고추장 찍어 먹을 때도 그냥 통 들고 막 입으로 먹지 않잖아요. 이게 손으로 한번 찍어 먹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한번 딱 맛만 본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 빠지는 이유를 지금 굳이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도 분명히 맞아요. 근데도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오스템 임플란트 편입 펀드 환매 요청인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 시기에 게임, 뭐 NFT, 비트코인 중 이런 것들 많이 오른 종목으로 좀 매도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 사모펀드의 게임 2차전지 소재 업종 매도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라든지 LNF, 제가 추천을 드렸던 LNF라든지 하이브, 컴투스 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들이 5일 연속적으로 누적 사모펀드 매도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는 좀 이 매도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하락이 오히려 조금 더 없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대신에 기존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포트에 정말 많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실질적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쪽으로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로 압축을 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당연히 사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뭐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사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좀 외국인들 수급을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뭐 사셔도 너무나도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연히 빠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뭐 이유 없이 빠지면은 그게 더 심각한 거고, 그래도 이유가 있이 빠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테크 규제로 주가 조정 자체가 굉장히 길어지고는 있기는 해요. 근데 NFT라든지 신사업에서 기업 가치는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여기다가 이제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차후에 결과적인 부분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부의 뭐 플랫폼 사업 규제라든지 주요 자회사의 상장, 그 다음에 금리 인상과 같은 변수로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올해 크게 성장할 실적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랑 이 성과를 감안을 해보면은 이 정도 하락적인 부분은 너무나도 좀 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수를 RSI 30 이하권에서 분할적으로 우리는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거를 뭐 다음날 급등 나와요, 아니면 이틀 뒤에 급등 나와요, 이렇게 보실 분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 하지 마시고 중소형주, 탄력적인 거, 테마주, 그런 것들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뭐 신사업으로 커머스라든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성장을 모색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치 2070억 원을 하회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광고, 커머스, 뭐 주요 사업의 성수기로 매출액 성장은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증가라든지 일회성 인센티브로 영업이익은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하락을 부추긴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톡비즈는 지난해부터 주력으로 하고 있는 톡채널 광고랑 커머스랑 결합을 통해서 매출 성장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서 뭐 카카오 모빌리티 매출, 뭐 우리가 9시에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주변에서도 차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뭐 택시 탈 일도 많이 없으시고, 술 먹고 뭐 대리기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택시를 불러야 되는데 9시면은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차라리 술을 좋아하셨던 분들도 안 마신다라고 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집에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모빌리티 매출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 그 다음에 정부 자체에서도 신용대출 규제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도 소폭 좀 둔화가 될 수 있는 거고, 뭐 오딘,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딘의 매출도 초기에 비해서 하락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좀 감소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자회사들도 성공적인 부분이 나와야겠지만, 요쪽 커머스,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이쪽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좀 갖고 와야지만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근데 결과물을 언제 갖고 올지는 모르잖아요. 내일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음 달에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6월 달에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급하지 않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두나무를 투자를 했던 카카오 벤처스의 펀드가 청산이 되면서 이 관련 성과에 따라서 당연히 인센티브가 좀 크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 자체는 이거는 뭐 주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저는 미리 들어가서 분할적으로 들어가서 내 순서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스타일이고, 오히려 이게 지금 1차적인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더 빠진다,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2차적인 매수도 진행을 하면서 평당 관리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시장 빠지는 거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중심 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